우리 역사상 가장 불안 수준이 높은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에 그러면 피라미드가 3층짜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 근데 지금은 한 100층, 200층짜리 피라미드가 구성되어 있다. 정말 사소한 거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대남들 생존 불안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입니다. 결국 20대는 개인적 경쟁과 성공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존을 이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반칙이 끼어든다고 해요. 남자들만 군대에 보낸다든가 탈을 한 거죠. 저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불안 수준이 높은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불안 수준이 최고조에 도달했다. 달리 얘기하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한국인들의 어떤 사회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게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층적 위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촘촘하게. 비유하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러면 피라미드가 3층짜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 근데 지금은 한 100층, 200층짜리 피라미드가 구성되어 있다. 정말 사소한 거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대학 그러면 서열 몇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위에 있는 대학생들 만나면 위축되고 아래쪽에 서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 만나면 이제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가 있죠.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는. 근데 이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사이가 좋게 지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경영학과 1위, 이제 철학과 꼴찌 이런 식으로. 그럼 철학과 안에 학생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거의 개인 단위로 서열이 매겨질 정도로 심할 정도로 위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80년대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95, 94 받았죠.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사람은 그냥 같은 직장인으로 보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 받으면 중소기업은 5, 60 받아요. 격차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바깥쪽 사람들도 서로 두 사람은 급이 달라 이렇게 보게 되죠. 돈이죠, 기본적으로. 돈 얼마 버는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식으로 돈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옛날에는 신분제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상승 욕망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잘 되지도 않고. 평민들은 평민으로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평민들하고 잘 지내죠. 근데 오늘날에는 위계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돈으로 정해집니다.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어 30층 사는 사람은 100층에 올라갈 꿈은 꾸지 않지만 35층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 조금만 더 벌면. 그래서 같은 층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층 사람들은 경쟁자죠. 오히려 자기가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될 사람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동료의식 같은 게 별로 없고 연대의식 같은 게 없어요. 같은 층에서도. 그냥 올라가고 싶어하는 위계상승 욕망만 강력해집니다. 우선 한국의 10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대냐 하면 어릴 때 놀이를 박탈당하는 학대를 당했죠. 못 놀았습니다. 자유롭게. 공부를 강요당했죠. 공부 못하면 욕먹거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학대죠. 심리학에서 학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심각한 왕따 문화가 지배하는 시절에 학교들을 다니죠. 그러면서 왕따의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왕따로 상처를 입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주도성도 많고 이렇게 묘사도 하지만 심리 깊은 곳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학교 폭력 같은 반응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기 일이거든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남의 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대남들, 그러니까 20대 청년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생존 불안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20대들은 아직 위계 사다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위계 사다리 들어가야 이제 생존 문제가 일단은 조금 해결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늘날의 20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입니다. 그 전에 나이 든 세대들은 공동체 문화 경험이 있어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놀이 공동체를 경험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죠. 저도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잠재된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20대는 어려서 놀이공동체 없었고 학교에서 학교 공동체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치열한 취업 경쟁이 벌어지는, 학점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살았어요. 공동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홀로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혼자 사는데 너무 익숙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정한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20대들은 연대, 단결 이런 거를 말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돼서 혼자 생존투쟁을 하고 있죠. 결국 20대는 개인적 경쟁과 성공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존을 이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반칙이 끼어든다. 만약에 남자들만 군대에 보낸다든가 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은 모두가 연대하고 단결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잘못된 시스템. 이런 생각은 못해요.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나 혼자라도 뚫고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가는 길에 반칙을 써서 누가 끼어든다? 이거는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특히 생존 경쟁과 관련된 공정성에 엄청나게 민감한 겁니다. 남성들의 어떤 반여성 심리 중에 하나는 그것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혜택을 왜 쟤네만 주냐. 여기에 대한 분노죠. 사실 사회가 생존 불안이 심하면 약자를 대상으로 혹은 또 어떤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실업이 심각하고 그러면 이주민들 미워한단 말이죠. 이주민 혐오, 혹은 테러 이런 게 발생합니다. 왜? 일자리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20대 남성들이 생존 불안이 없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미래가 다 탄탄하게 보장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극한적인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슈에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은 20대에서 남녀 간의 대립이 좀 고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슈에 따라서 무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싸울 겁니다. 기본적인 건 자기 생존이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심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생존 불안을 유발해서 부추기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위계 사달이 들어갔어요.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존중 불안이 좀 심각해지죠. 일단 생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면 취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위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회에 쫙 깔려있는. 여기로부터 이제 무시, 차별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사달이. 그렇지 않으면 소확행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만 남들이 찌질이라 그러고 계속 루저라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실하게 일해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보기에. 누구는 집 하나 사고, 이렇게 LH공사 들어가가지고, 정보 가지고, 수십억씩 버는데 한 방에.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일해야 이거 따라갈 수 있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풍조가 한국 사회에 지금 생기고 있냐면 젊은층 사이에. 성실히 일하는 것은 바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일확천금을 노려야 된다. 이런 이제 심리가 팽배해지죠. 그래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를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궁여지책이죠. 거기라도 기대를 걸고 계속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안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일단 안전장치로 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이다 보니까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땅은 안 날아간다고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집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불러주죠.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안 나오면 이렇게 집착을 안 하겠죠. 얘기 들어보면 다 집 사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고 주변에.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떠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한 막대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원천을 차단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면 집 가진 사람들 표를 잃을 테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개혁이 되려면 일단 존중 불안, 생존 불안 중에서 생존 불안부터 줄여줘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부터 제시해 놓고 사람들이 일단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를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하면 그래 어차피 내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하자 그러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으니까 반대합니다. 격렬하게. 평등과 정의, 그게 가장 큰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 자체를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는 쪽에 방점이 있다면 공정에 이제 방점을 찍는 젊은 층은 이 시스템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자기 개인이니까 어차피 못 바꾸잖아요. 뭐만 자꾸 생각하냐면 게임 규칙의 공정, 생존 경쟁에서의 공정만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정의죠.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아예 이제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대선 같은 데서 그게 시대정신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